근데요, 저도 잘 못해요. 바흐 이래가지고 바흐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하로 들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흐로 들린다고 하는데 독일어에서는 바흐가 맞대. 바흐 이렇게 바흐.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의 클래식 뮤직입니다. 바하인지 바흐인지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맞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독일어로 발음하면 목젖이 울려서 어떤 분들은 바하로, 어떤 분들은 바흐로 들린다고 하는데 1986년 우리나라 표준어에서는 바하에서 바흐로 변경되었죠. 만약 너무 헷갈리시면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어차피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은 클래식 1도 모르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신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만나볼게요. 바흐의 집안은 독일에서 알아주는 음악 가문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음악 안에서 행복한 가족이었죠. 독일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오늘날의 종친회처럼 친목 모임을 할 정도로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바흐는 아버지로부터 깊은 신앙심과 음악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는데요. 음악가 가문에서 음악사에 영원히 기억될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탄생했으니 가문의 영광이죠. 기록에 보면 바흐는 정말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무려 20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바흐의 자녀들 중에서도 아버지 바흐의 뒤를 이어 음악가가 된 아들들이 있죠. 손자들도 음악 가문의 뒤를 잇습니다. 클래식 가문 중에서 유일하게 바흐의 가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저희 학교 피아노과 교수님 성함이 팀 바흐셨어요. 그래서 혹시 바흐의 가족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맞다면서 자신의 그랜드파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바흐는 쾌텐 지방의 영주 레오폴드로부터 궁정 책임 음악가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는데요. 자녀가 많은 바흐에게는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경제적 문제를 생각해 이곳에서 음악가로 일을 하게 됩니다. 바흐가 일하게 된 궁정의 영주 레오폴드는 악기도 정말 잘 다루고 음악도 무지 좋아했어요. 그래서 궁정 악단에 관심이 높았는데요. 바흐뿐만 아니라 악단의 연주자들도 좋은 환경에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흐는 쾌턴에서 6년간 머물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최상의 음악적 조건에서 최고의 작품들을 탄생시킵니다. 여러분, 광고 음악이나 핸드폰, 벨소리나 컬러링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의 프렐루드이죠. 무반주 첼로를 위한 6개의 모음곡과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와 소나타, 그리고 관현악 모음곡, 그리고 불안덴 협주곡 등 여러 가지 악기를 위한 연주곡들을 많이 작곡을 합니다. 바흐는 음악적으로 성공적인 작품을 써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아픔을 겪습니다. 아들과 아내, 그리고 2명의 형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작곡한 작품들은 바흐의 아픔과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바흐는 쾌텐에 있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음악에 열정이 있었던 레오폴드 영주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새로 맞이한 아내가 전혀 음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오폴드도 음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흐에겐 쾌텐이라는 곳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곳이니 더 이상 머무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 바로 자녀들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정식으로 대학을 나오지 못한 바흐는 자녀들은 큰 도시로 가서 대학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명문대학에 있는 라이프치히로 이사를 가게 되죠. 또 라이프치히는 유명한 루터파 교회들도 있었는데요. 루터파 교인이었던 바흐는 성 토마스 성당의 음악 감독으로 취직해서 27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일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실 바흐는 그 당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정식으로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성 토마스 성당 음악 감독으로 채용 시험을 볼 때 10번째 순위에 해당되었다고 해요. 근데 다른 9명의 음악가들이 여러 가지 사정들로 올 수 없게 되자 바흐가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존경하고 있는 이 작곡가가 그 당시에는 보통의 음악가로 여겨졌다니 참 재미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음악사에는 정말 많은 음악가들이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건 몇 명뿐이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음악가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거고 그것들이 쌓여 오늘날의 음악이 되었겠죠.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정성을 다해 사는 삶.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음악을 합니다. 바흐는 라이프치히에 머물면서 교회 음악들을 많이 작곡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의 작품 마태 순환곡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곡은 사순시기 성금요일을 위해서 1727년에 작곡된 곡인데요. 바흐가 엄청난 정성을 들인 하느님께 바치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바흐를 다시 부활시킨 참 고마운 곡이기도 한데요. 독일의 작곡가 멘델스존은 바흐가 죽은 지 100년 후에 마태 순환곡을 지휘하면서 바흐를 다시 재조명했죠. 이 곡은 마테오 복음 26장과 27장의 내용을 가사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잡혀가시는 과정에서 빌라도의 재판,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전 과정을 음악에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안식을 기도하는 가슴 저린 합창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모두 68곡으로 되어 있고 연주 시간만 3시간이 넘는 곡이에요. 그래서 연주하기도 그리고 감상하기도 그렇게 쉬운 곡은 아닙니다.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성당을 가면 바흐를 기념하기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성 토마스 성당 내부에 바흐의 묘소가 있고요. 그리고 성당 앞에는 바흐의 동상이 있고,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매해 바흐를 기념하기 위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오늘 클클뮤직에서는 하느님께 최고의 작품을 작곡한 바흐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오늘의 히트곡은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클클뮤직에서 만나요.
안녕.